안녕하세요. 세상 모든 반응을 소개해드리는 반응소년단입니다. 자, 이달 초 글로벌 기업인 엔비디아의 CEO 젠슨 황 형님이 우리나라에 7개월 전 깐부치킨 회동에 이어 또 한 번 방문을 하며 많은 주목을 받았었죠. 우리나라만 방문한 게 아니라 대만을 먼저 갔다가 우리나라에 와서 삼겹살 공개 라이브부터 야구장, 유퀴즈 출연 등 엄청나게 큰 광폭 행보를 보여줬어요. 그런데 이 모든 장면을 지켜보고 있던 바로 우리 옆나라 일본이 이상한 느낌을 받았나 봅니다. 젠슨 황 CEO의 이번 방안은 그저 단순한 비즈니스 출장을 넘어 엔비디아가 그리는 미래 AI 천하통일 전략의 핵심 조각들을 맞추기 위한 고도의 행보였다고 분석들을 많이 하고 있었죠. 일단 먼저 언론에 보도된 핵심 팩트들과 이를 바탕으로 한 분석을 종합해 방안 의도를 한번 설명드려보겠습니다. 언론이 주목한 공식적인 방안 목적. 자, 언론과 엔비디아 공식 발표에서 드러난 이 표면적인 방한한 이유는 AI 공급망의 공고화와 한국 생태계 HBM, 로보틱스, 그리고 소버린 AI와 같은 파트너십 강화였습니다. 그리고 최태원 SK 회장과 LG의 구광모 회장, 네이버 의장 등 국내 재계 총수들과 삼겹살에 소주 한잔하면서 차세대 고대역폭 메모리 HBM의 안정적인 수급과 협력을 직접 챙긴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현대차그룹엔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있죠. LG, 두산 로보틱스 등 국내 대표 제조 로봇 기업들과 만나 엔비디아의 AI 플랫폼, 옴니버스와 피직스 네모 등 한국의 하드웨어 제조 생태계에 이식하려는 논의를 진행했다고 또 보도가 나왔고요. 한국의 AI 생태계 포섭, 국내 대표 AI 로봇 스타트업, 업스테이지 등과 같은 이런 기업들과 비공개 간담회를 갖고 서울대 팝업 스토어 등 방문하고 그리고 프로게이머 페이커와도 만났어요. 그리고 예능에 출연하면서 유재석 씨와 함께 유퀴즈 녹화, 그리고 야구장에서 시구까지 정말 엄청난 스케줄을 소화하면서 한국 시장에 대박 친밀감을 대놓고 표시했습니다. 자, 젠슨 황 형님은 겉으로는 오랜 친구들을 만나러 왔다, 한국은 세계 최고 수준이다 라며 극찬을 아끼지 않았지만 이번 방안에서 젠슨 황의 동선을 뜯어보면 철저한 계산이 깔려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락인 전략. 한국의 엔비디아 탈출을 방지한다는 거예요. 현재 한국 정부와 국내 반도체 스타트업들은 엔비디아의 그래픽카드, GPU의 독점과 그리고 비싼 가격, 또 전력 소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자체 AI 반도체인 NPU 개발에 사활을 걸고 있다고 합니다. NPU 개발은 신경망 처리 장치예요. 우리나라는 이렇게 천재적인 기술들을 이렇게 개발하는 경우가 꽤나 많죠. 그런데 젠슨 황이 한국의 수많은 AI 스타트업과 대기업을 직접 만나 우리가 다 지원해주겠다라면서 포섭을 한 것은 한국 기업들이 엔비디아의 이 독점 소프트웨어 생태계를 벗어나지 못하도록 독자적인 NPU 생태계로 넘어가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려고 하는 그 의도가 강하다고 합니다. 실제로 이번 스타트업 간담회에 국내 주요 NPU 개발사들은 아예 초청을 받지 못했다고 하는데 업계에서는 엔비디아가 갑자기 툭 튀어나올 이들을 잠재적인 경쟁 상대로 경계하고 있다는 방증이라고 해석을 하기도 하죠. 그리고 두 번째는 제조의 대만, 그리고 메모리와 플랫폼이 있는 한국의 이 균형 잡기. 대만 컴퓨터스 행사 직후 곧바로 우리 한국으로 날아온 동선도 의미심장합니다. 파운드리의 절대 강자인 대만의 TSMC에만 지나치게 의존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이 지정학적 리스크를 분산하고 메모리와 강력한 제조 기반을 가진 우리 한국을 엔비디아 생태계의 또 다른 핵심 축으로 확실하게 묶어두려고 하는 계산인 거죠. 그리고 세 번째로 피지컬 AI의 거점으로 우리 한국을 낙점했다는 얘기입니다. 엔비디아가 가장 최근 밀고 있는 분야로는 화면 속의 AI가 아니라 실제 로봇이나 자율주행 자동차 등의 이제 뇌를 심는 진짜 로봇, 피지컬 AI를 말하는 겁니다. 생각하고 움직이는 로봇을 말하는 거예요. 젠슨 황의 눈에 대한민국은 이미 현대자동차, 그리고 로봇이 있는 두산 로보틱스, LG 중공업 등 세계 최고 수준의 하드웨어 제조력을 갖추고 있는 완벽한 실험장이자 파트너인 셈인 거죠. 자, 요약해보자면 젠슨 황의 이번 한국 방문은 단순한 감사 인사가 아니라 메모리 공급은 차질 없이 해주고 미래 로봇과 AI 시장에도 다른 생각은 하지 말고 영원히 우리 엔비디아와 동맹 안에 머물러 달라 라고 하면서 이건 아주 강한 압박이자 또 부드러운 압박, 한편으로는 또 구애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한국 입장에선 엔비디아라는 이 거인과의 협력을 통해 글로벌 무대에서 더 크게 영향력을 키울 기회인 동시에 한편으론 엔비디아의 종속에서 벗어나 또 기술 주권을 지켜야 하는 숙제 등 이런 걸 동시에 안게 된 방안이었다라고 볼 수 있죠. 자, 어쨌든 우리에겐 좋은 기회였고 미래가 어둡지만은 않은데요. 젠슨 황이 5월, 6월에 걸쳐서 대만과 우리 한국을 오가면서 일본은 계획이 없었는지 아예 방문 자체를 패싱을 했어요. 이게 화제가 되면서 옆나라 일본에선 이런 기사가 나왔거든요. 엔비디아의 CEO, 일본을 솔직히
역방의 한 대에 뒤떨어지는 파트너의 매력. 이에 일본 경제지 니케이 신문 등 현지 언론들이 일본이 AI 혁명에서 뒤처지고 하청 기지로 전락했다라면서 자주 섞인 비판 기사들이 쏟아졌습니다. 그러면서 일본의 한 SNS와 커뮤니티에선 지난번에 우리 일본은 엔비디아 CEO 젠슨 황을 초청해 접이식 간이 의자에 앉혔었는데 그가 다시 오고 싶어 할 거라고 생각을 하셨나요? 라는 사진과 게시물이 올라오며 화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트위터와 커뮤니티 등에 올라온 일본 네티즌들의 반응을 한번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일본의 인공지능 기술은 솔직히 한국보다 아래지. 일본은 이제 치명적인 수준으로 뒤처져 버렸어. 일본 정부가 엔비디아 CEO를 간이의자로 맞이한 건 단순한 실수가 아니야. 이는 일본이 세계 반도체 패권에서 탈락했고 더 이상 중요한 파트너가 아니라는 점을 전 세계에 알린 결정적인 의식이지. 중국, 대만, 한국이 인공지능 혁명의 주도권을 쥐는 동안 일본만 지나쳐 간 것은 필연적인 결과야. 일본 정부의 핀트가 어긋난 접대가 이 사태를 불렀고 반도체 자본 유출을 가속할 거야. 사실 중국, 대만, 한국 연합이 엔비디아를 끌어들여 일본을 경제권에서 배제하려는 거대한 포위망이 형성되고 있는 것 아닐까? 이건 망상이에요. 그건 아니야. 자, 한국 정부는 인공지능 분야에서 일본을 앞서는 극도로 공격적인 집중 투자를 단행하고 있어. 한국 국회에서 통과된 2026년 정부 예산 중 인공지능 관련 예산은 10조 1천억 원으로 전년 대비 3배 이상 증액되는 이례적인 속도를 보이고 있지. 관심이 많네, 얘네. 한국 정부는 이른 단계부터 인공지능 3대 강국을 목표로 지원해왔어. 젠슨 황은 왜 일본을 지나쳐 한국을 선택했는가? 영상을 보면 답이 나오지. 한국은 2026년 경제 성장률을 2.5%로 상향 조정했어. 인공지능 수요에 의한 수출 급증이 순풍이지. 일본은 관광 입국, 매출 입국이나 하고 있는데 경제 성장률 전망은 0.5%라니. 자, 일본은 한국 알레르기가 너무 심해서 갤럭시 같은 제품을 파는 것도 아예 포기한 것 같아. 갤럭시 시리즈가 안드로이드 폰 중 세계적으로 인기가 엄청난데 일본에선 잘 안 팔린다고 하죠. 자, 패싱이고 뭐고 일본의 하이테크 산업 자체가 없잖아. 이 표현 자체가 너무 착각 아니야? 일본은 언제까지 착각하고 살 거냐? 본체랑 메모리니까 지금 공장 짓고 있는 거랑은 아무 상관없지 않나? 더운데도 가죽 재킷을 입은 거야? 빈곤국가 일본에 있는 힘껏 준비한 접대였는데 요즘 열심히 하는 줄 알았는데 일본 정보 기술은 아직도 말할 수준도 안 되는 건가? 헐값에 후려치는 게 일본 문화 아니겠어? 민간 인공지능 투자액 2025년 엔화 환산 기준 미국은 42.8조엔, 일본은 1,500억엔. 일본 같은 곳에 와봤자 이치란 라면 말고는 딱히 볼 일 없지. 노인 의료비 보조 깎아서 인공지능 투자에 쏟아부으면 좋을 텐데. 거기 노인이 많잖아. 그럼 안 되지. 일본 위험 부담도 높지. 중국한테 히토류 같은 거 통제당하고 있고 앞으로 대만 위기로 전쟁 터지면 일본 본토도 파괴될 거야. 일본은 위험한 나라가 돼버렸어. 애초에 일본은 범용 인공지능 경쟁에선 이미 손 뗐으니까 정부가 물리 인공지능에 집중하자고 말하고 있잖아. 인공지능은 분해해서 속을 들여다봐도 아무것도 모르니까 일본은 손도 발도 못 쓰지. 애초에 지금 들릴 이유가 있나? 한국은 일본에서 간첩질해서 훔쳐온 것뿐이야. 에이, 개소리야. 좌파는 사람답지 못한 짓만 골라 하면서 왜 대화가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거지? 이게 바로 일본의 접대 수준이다. 정부가 너무 나서려는 거 아닌가 싶네. 요상한 의자에 앉히면 만회할 수 있을지도. 아무리 그래도 관광하려고 있는 나라에 볼 일도 없는데 들르겠어. 엔비디아 초기에 글자조차 제대로 표시도 못하던 그래픽카드를 구매해서 지탱해준 건 일본 사용자들인데 말이야. 아닌데? 한국 PC방 게임 시장이 커져서 그랬다고 젠슨 황 형님이 한국 덕분이라 그랬는데. 이건 그냥 일본에서 아무런 기술이 없어서 들를 이유가 없었던 것 뿐이야. 이미 마을에 곰이 나와서 우왕좌왕하는 수준의 시골 국가 일본이니까 말이지. 재밌네요. 쇠퇴 국가라고 광고하는 거야. 동정 좀 해달라는 거지. 늘 그렇듯 희망사항 적은 기사겠지만 일본이 한국을 밑에 두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야. 읽고 싶지도 않네. 자격지심 있나? 얘는 왜 이럽니까? 좌익들은 접이식 의자를 차별하지 마라. 반도체 산업의 중요성을 아는 의원이 거의 없는 나라니까 말이야. 그리고 또 게이밍 접이식 의자라면 모를까. 일본은 그냥 합청업체니까. 엔비디아 대만의 연간 1,500억 달러 투자 결정, 인공지능 혁명 진원지 타이페이가 본거지, 엔비디아 대만 신사호 건설 공식 결정. 미안하게 됐네. 이케아 의자가 망가지는 바람에. 지금 생각하면 그래픽카드 업체가 패권을 잡을 줄은 몰랐네. 사장님 주머니는 두둑하신데 사람 그릇은 참 좁으시네요. 일본 안 갔다고 삐진 거야? 스스로 앞장서서 개발도상국으로 돌아가려는 나라에 볼 일이 있을 리 없잖아. 야, 자기들이 또 이렇게 깐다고? 자, 이렇게 일본인들이 한국과 엔비디아와의 관계를 어떤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는지 알아봤는데요. 재밌네요. 일본인들이 이렇게 바라볼 줄은 몰랐습니다. 자, 일본은 그런데 돈 많잖아요. 옛날에 벌어둔 게 많아 자산 측면에서 아직도 부자 나라라고 하지 않습니까? 어쨌든 우리나라 기업들의 힘은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생각하는 것보다 더 대단한 것 같습니다. 자원 하나 없는 나라에서 기업들의 기술력과 또 근면 성실함으로 이렇게 세계 무대에서 이런 경쟁력을 보여주는 건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밖에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더 이상 기업들을 악마화하거나 심한 규제로 옥죄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나치게 기업들에게 부정적인 정책들이 남발되어 이번 삼성전자 노조 사태 같은 일이 계속해서 반복되어 버린다면, 또 글로벌 기업들이 돼버린 우리 대기업들이 진짜로 해외로 떠나버린다면 소 잃고 외양간 고쳐봐야 뭐 아무 소용 없겠죠. 이런 자존감조차 아예 무너져 버릴 겁니다. 대한민국의 잠재력이 대견하고 자랑스럽기까지 하네요. 오늘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내용이 좋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